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감정수사입니다. 감정술사님을 모시고 네. 또 공장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공장 경매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요. 그 못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경매나 공매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현장 입찰금 변경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하지 말라고 대부분 하거든? 네, 그렇죠. 하지만 이런 공장 경매는 현장감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현장감이라는 게 네. 어떻게 한 번에 쑥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나는 이렇게까지 입찰금을 바꾸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 물건도 저희가 23억 정도를 머릿속에 두고 현장을 갔던 물건이에요. 네, 그래서 법원에 갔는데 일단 이 물건 자체가 뭐 규모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많이 했는데 현장 조사에서 23억에 매수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경을 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입찰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어떤 물건인지 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에 있는 물건이고요. 네. 감정 금액이 38억 정도에서 네. 두 번 유찰되고 또 두 번 변경돼서 세 번째 낙찰이 됐는데 그때 최저 가액이 19억 정도 됐는데 네. 23억 4,800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물건을 기억하고 있냐면 저한테 연락이 오기로는 이 금액에 입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때는 23억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당일날 4천만 원이 변경된다라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 그렇죠. 맞습니다. 1, 200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일반인들은 1, 200 올리는 것도 손 떨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당일날 아침에도 제가 여기 신월리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까지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누군가가 23억 정도는 쓴다고 자기가 정보가 있다. 라고 제가 듣고, 아침에 바로 23억이면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23억이기 때문에 저는 10% 정도는 올린다고 봤어요. 이게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또 보시는 사람들은 2등 입찰가가 23억 2,500만 원 하냐? 네. 그러면 23억 4,800하고 꽤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거든. 이 정도면 20억이 넘는 물건에서 2천만 원도 차이가 안 난 거는 정말 2천만 원 정도 차이 난 거는 정말 아파트로 치면은 한 몇백만 원 차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받았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도 네. 의외였는데 네. 이게 금액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네. 이게 그렇게 되질 않기 때문에 네. 내가 이 부분은 항상 내가 생각을 했었어. 언제 보면 물어봐야겠다. 네. 왜냐하면 이게 금액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초보자들 또 웬만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현장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되더라도 금액 네. 바꾸지 마라. 그렇죠. 네. 금액 바꾸면 망한다. 네.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또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감정술사님이 맞습니다. 네. 바꾸는 것을 내가 옹호하는 것은 아닌데 현장을 만약에 정확하게 봤다라고 하면 맞아요. 네. 그래도 2, 3천이지 5천은 좀 센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건의 금액을 당일날 바꾼다는 거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당일날 뭐 1, 200도 아니고 4천만 원 이상을 올린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공장 내부가 어떻게 생겼나 네. 한번 좀 보자고. 이 공장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동짜리예요. 네, 두 동짜리고 둘 다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2층이야? 2층짜리입니다. 아. 네, 그리고 가운데는 다 터져 있어요. 8m 이상. 네, 층고가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 안에 사무실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차량으로 해서 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장에 네. 이런 기계류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네. 이거는 매각 포함이야? 지금 이 물건은 기계들이 다 매각 포함이었어요. 그러면 이 기계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팔 수 있는 건가?
사실 고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고. 네, 왜 그러냐면 공장의 안에 있는 기계들은 아시겠지만 공장에 공장장들이 있어요. 기계를 전문으로 만질 수 있는 공장들이 있는데 경매가 낙찰이 되면 주요 부품을 다 빼버려요. 아이고. 네. 근데 그거를 일반인이 낙찰자가 갔을 때 이게 이 기계에 들어있던 부품인지 치우님 혹시 아실 수 있습니까? 아, 모르지. 네.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 부품만 쏙쏙 빼가요. 그러니까 이 공장 경매 속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장을 싸게 받았는데 네. 그 안에 있는 뭐 기계들이 굉장히 고가의 기계더라. 네. 그래서 많이 남았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네. 이런 것도 입찰금에 어떤 변동을 주나? 변동을 줄 수는 있지만 저는 그걸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도가 끝난 다음에 기계를 팔아보면 전화가 엄청 와요. 기계 업자들한테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오면 다 고물 처리해요. 아이고. 네, 그냥 확 후려칩니다. 그러면 저 기계류를 보고 입찰금을 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네, 아무리 전문가, 이 기계의 전문가가 본다고 해도 우리가 내부에 가서 이거를 운영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네, 지금같이 이렇게 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위험하지만 이렇게 그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들은 더 어렵습니다. 기계를 돌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입찰금을 변경한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인데 네. 낙찰을 받았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 초보자나 네, 아니면 네. 공장 경매 입찰하는 사람이 네. 감정술사님도 막판에 입찰금을 변경했으니까 네. 나도 한번 변경해보겠다. 변경해보겠다. 추천해 안 해? 아, 저는 사실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 네. 어쩌다 우리도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지. 네. 이게 매번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 이거는 사실 이 운이 좋았어요. 아. 아침에 부동산 사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고 그 사장님이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23억을 쓰려고 했지만 23억을 썼을 때 이거를 폐차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3억 2,500이에요. 이 사람도 이거를 정말 갖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 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썼기 때문에 사실 정말 근소한 차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죠. 이 금액에 관한 것은 사실상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잖아.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확실한 근거를 가진다라고 하면 당일날 변경이든 어떤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당일이 아니라 그 전날에 바꾸는 거는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전문가인 우리 네. 감정술사님도 이 낙찰 당일에 입찰 금액을 변동하는 것을 그다지 그렇게 추천 안 하시는 걸로. 네, 전 선호하진 않습니다. 금액에 대한 것은 어떤 정답은 없지만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근거와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당일 변경하는 것은 네. 뭐 그날의 운으로 맡기는 것으로 맞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안 받고 자기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네, 자기가 정말 임장하고 금액 결정까지 많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결정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당일날 바꾸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추천드리진 않았지만 저희는 성공했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